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자, 지금 한국 명문대 입시 9월에 있는 수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해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들, 학부형님들 여러분들은 매우 긴장되고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관련해서 학생들을 이끌고 있다 보니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해외고 학생 학부모님들이 올해 한국 명문대 입시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 즉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큰 변화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현재 제가 2024학년도 해외고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해외고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대체서류, 학교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활동증빙서류, 비교과 서류 등등으로 불리는 이런 대체서식, 대체서식으로도 불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물론 해외에 계신 우리 지도교사나 입시 카운셀러 분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다 잘 지도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그 전에 했던 방식들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올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미처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년, 재작년 형식으로 준비했다고는 큰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제가 특별히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23학년도 즉 작년 입시를 경험한 분들은 막상 작년 9월에 온라인 원서를 작성을 시작하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수상 기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수상 기록의 제한이 작년에 생겨서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수상 기록을 한 학기에 한 개씩, 즉 우리 해외고 학생들로 보자면 10학년 1학기 2학기, 11학년 1학기 2학기, 1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총 6개의 상장만 기재해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년에는 좀 혼동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올해 수상 기록의 전면 폐지 상황을 보면서 작년은 올해 폐지를 위한 과도기로 수상 실적을 줄이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비로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올해는 수상 실적을 여러분들의 상장을 받은 수상 실적을 아예 서류로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현하자면 앞에 말씀드렸던 학생부 대체서식 즉 활동 증빙 서류로 상장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서울대 학생부 대체서류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공인어학 성적과 관련된 성적 및 수상 실적, 그리고 아래 항목에 보면 교내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즉 해외고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컴피티션 아니면 컨테스트, 토너먼트 이런 것과 관련된 학교 외 내외, 그러니까 학교 내라도 안 됩니다. 학교 내에 관련된 그런 대회에서 받은 수상 실적을 기록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두고 있고요. 공인어학 성적은 몇 년 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성적을 아예 낼 수 없다라는 부분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수상 실적도 낼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상장 수상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업 성적이 좋았다거나 봉사활동이 좋았다거나 동아리 활동을 잘했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은 상장들을 올해는 모두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학생부 대체 서류, 활동 목록에 상장과 상장과 유관된 활동들은 쓸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영재 발명 교육 및 실적 등 및 자율 동아리 등등, 청소년 단체 개인 봉사 실적, 그리고 독서 활동 등등이 모두 쓸 수 없는, 활용할 수 없는 항목으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해외고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학생부가 없는 해외고 재학 동안 했던 수상이나 자율 동아리, 대외 봉사, 각종 대외 활동 등 이런 활동들을 못 쓰면 우리 해외 학생들은 과연 무슨 서류를 내서 우리 한국 학생부를 가진 우리 한국 학생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어떤 형태의 활동 서류로 준비해서 학생부를 가진 우리 학생들, 한국 학생들과 그리고 다른 해외고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상기록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종 교내외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우에는 서류화할 수가 없습니다만,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교과활동을 통해 수상한 경우라면 물론 그 수상 기록 자체는 쓸 수 없지만 그 활동 내 빼어난 활동들을, 수상의 대상이 된 그 빼어난 활동들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수상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수상의 대상이 된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적절히 잘 기록하고 그 활동의 우수성이 잘 반영되게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봉사활동으로 상을 받았다 했을 때는 그 수상 기록은 빼겠지만 그 봉사활동에서 그 수상이 대상이 된 봉사활동에서 나타난 여러분들의 차별점, 우수성은 잘 기록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학교 성적이 우수해서 받은 상장이 있는 경우 그 상장의 대상이 된 성적 부분이 여러분들의 학교 성적표, 그러니까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GPA 성적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아쉬워할 부분은 아니겠고요. 그 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우수상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 교과 내용상의 아카데믹한 활동의 그 우수한 부분들을 잘 뽑아서 활동 증빙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런 증빙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재학했던 고등학교의 협조를 잘 받아야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쉽게 협조를 해주는 학교도 있고 협조가 쉽지 않은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의 의미 자체가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한 자율 동아리를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해외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인정받아서 구성된 동아리인 경우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인증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라고 굳이 칭할 필요도 없고 학교 인증 동아리로 그 동아리 활동 서류를 받고 활동 내용을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개인 봉사활동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학교 밖 동아리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지만 우리 해외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학교 밖의 활동들이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그런 봉사활동들은 교회 활동이 아니라 개인 봉사활동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학교 인증 개별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증을 받는 서류로 제출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재 금지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독서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학업적, 우리 여러분들의 학업적, 지식적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업적인 잠재력, 그리고
지적 호기심, 탐구 역량 이런 것들, 학문적 열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독서 활동이라는 별도의 독립적인 항목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안 되지만 우리 그 해외 학생들의 아카데믹한 활동, 격과 활동의 일부로 진행했던 독서 관련된 실적이나 독서 관련된 그 차별점은 얼마든지 어필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자, 수상 실적이나 그 서류에 대해서 수상이 대상이 되는 학업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학생 활동, 리더십 활동 모든 부분이 상장으로는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상장과 유관된 활동 내용으로만 서류화해서 여러분들의 우수성과 차별점을 잘 반영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반영된 가장 큰 변화 중에 또 하나는 자소서의 폐지입니다. 이제 자소서가 폐지된 만큼 우리 해외과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이나 활동 기록들 그리고 활동상의 우수성을 서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진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학생부 대체 서식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비교과 활동 기록표 등등 그 양식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서가 열리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이제 기록해서 제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짧긴 하지만 서술적으로 여러분들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즉 그 서식 서류들, 목록표 같은 서식 서류들을 통해서 그 서식 서류의 서술형으로 기재해서 내는 내용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알려드립니다. 자, 학교별 이제 활동 양식을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서류 10개에 A4 30페이지 좀 많이 낼 수 있죠. 그리고 서류당 100자로 서술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 서류에 100자이기 때문에 1000자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자소서가 800자에서 1500자 사이였으니까 800자인 경우도 있고 1500자인 자소서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0자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자소서 한 개는 써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하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6개, 각각 6개 항목, 총 12개 항목에 50자씩 그리고 30자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성대와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0개 항목으로 목록을 작성을 하고 그 관련 10개 서류, 그 10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각각의 활동 내용으로 그 10개에 대해서 50자씩 서술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이 10개 항목의 활동 기록을 10페이지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10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두세 개 서류 정도를 축소해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서술형으로 일부 기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합치자면 한 20-30페이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서술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목록표에 쓰는 것 이외에 그 서류상에 제출하는 증빙 서류상에 일부 서술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음 달 9월에 진행되는 2024학년도 해외고생들의 한국 명문대 입시 관련해서 이전 연도의 입시와 비교해서 크게 변화된 부분들 그리고 그 진행상의 유의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